인도는 내가 가진 것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곤 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보여줄 뿐이었다. 오래전에 인도에 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인도는 갈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대명사였다. 인도에 가고자 했지만 그럴수록 나는 가진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갈 뿐이었다. 이 낯선 곳에서 어느 하나 내게 익숙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어떤 부재를 느끼고야 말았다. 바로 나 자신의 부재였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빈 손바닥뿐인 세계가 내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김태용 시인의 산문집 아름다움의 병든 자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은 인도에 도착한 다음 날 두려운 산책을 마치고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호텔방은 3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방이 사라지고 없는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지요. 알고 보니 인도는 0부터 숫자를 세는 곳이어서 실제 시인의 방은 4층에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열망했으나 매번 계획이 미끄러져 닿지 못한 여행지 인도. 익숙한 것은 없고 낯선 것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시인이 만난 것은 자신의 부재입니다. 자신이 밤거리를 베야 하는 비쩍 마른 개와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스스로를 조금 쓸쓸한 탐미주의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산문집은 인도를 통해 우리 안의 빛과 어둠, 성과 속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덕분에 설령 인도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의 그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장희지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덩이 시인 장희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몰고 온 장희지라고 할까요? 아, 예. 네, 비를 몰고 온 시인. 아, 먼 곳에서 비를 몰고 오신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서울로 오니까? 예. 서울 와서 지금 막 제주도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예. 녹음을 위해서. 장희지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200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시집으로는 명작이죠. 안국동 울음상점. 네. 아, 울음상자라고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꽃의 입술. 예. 아, 그다음에 이 라플란드 우체국이라는 시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론집으로는 환대의 공간, 콘텐츠의 사회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집 레몬 옐로우를 출간하셨습니다. 시집 나오고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시집 내놓고 잠깐 바빴고요. 학교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 현재 시집이 지금 4쇄까지 나갔잖아요. 아, 예. 4쇄가 나간 건 아니고 4쇄를 찍었습니다. 아, 4쇄를 찍고 지금 이 방송 중에 지금 예. 막 열심히 나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본인 이제까지 내놓은 시집 중에서 반응이 그래도 괜찮은 편 아닌가요? 예, 많이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예, 얼떨떨해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목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출판사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제주대 국문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 생활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뭐 좋죠. 아름다운 섬이니까요. 회도 많이 먹고 갔더니 뭐 저기 농담 삼아서 개들이 고등어를 물고 다닌다고. 농담이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책을 주문하면 어떻게 좀 책이 배송이 좀 바로바로 좀 됩니까? 신간은 배송이 바로 되고요. 이제 중고 서적을 거래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근데 제주도로 잘 안 보내주려고 해요. 다른 배송료 때문에. 예. 이 레몬 옐로우 구성이 보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구성을 하는 기준이랄지 뭐 의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글쎄요. 1부는 아무래도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인데 뭐 제 세계관이죠. 뭐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또 유령 연작이 일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2부는 아마도 보통 이제 남한테 들은 이야기라든지 내가 만난 사람의 이야기 뭐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네. 3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제 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네. 출판사에서 이제 원고를 조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순서를 조정하기도 하고 또 지면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를 추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링크를 보면 이것은 제가 겪은 얘기는 아니다. 예. 반드시 제 얘기랑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설명도 하시고 재밌었어요. 장희지 시인님의 시들을 보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맞이하는 결핍들, 어떤 이런 것들을 예리한 감수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간혹 장난스럽고 또 진지하고 덤덤한 모습이 또 인상적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본인의 성격, 시 작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별 쓰는 사람은 원래 생각 없이 쓰잖아요. 제가 또 성격이 무뚝뚝하고 해서 그런 무뚝뚝한 성격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 밤의 세계관이라는 시를 보니까요. 예. 이미 멍이 든 저녁은 그때부터 묵묵히 벌레가 기는 쪽으로 짙어가고 있었고 우린 밤의 전철역 앞까지 함께 걸었어. 우린 모두 빛을 잃고 시들어가는 인생들. 밤은 자기 자신의 세계관 쪽으로 점점 부풀어가고 우리들 마음의 살에도 언젠가 비늘이 생기는 때가 오겠지. 어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빛이라는 단어가 지금 자주 보이고 시인의 말 마지막에도 저는 그 빛에 이른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끝났는데 이 레몬 옐로우에서 말하고 싶었던 이 빛, 이 세계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빛에 이르면은 답이 나와버리는 건데 답이 나오면은 시를 더 쓸 수 없는 게 아닐까요? 계속 시를 쓰게 되는 게 아직 못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그 편의점을 좋아해요. 그 편의점에서 그 나오는 노란 빛 같은 게 따뜻해 보이고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편의점이 좀 정감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 이제 중국 여행하다가 가끔 보면 그 중국이 이렇게 나라가 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확막한 그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를 이제 한 뭐 7시간, 8시간 달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많고 이제 버스가 잠깐 섰을 때 그 객지 안에 등불들이 있거든요. 예. 그 빛을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그 훈훈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저 이번에 단둥 갈 뻔했는데 못 네. 갔는데 갔다 올 걸 그랬네요. 아, 참. 그 다음에 가셔서 한번 편의점 불빛 말고 그 객잔의 불빛을 객잔의 한번 불빛을 보고 이제 좋은 실 한번 빛에 이르러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레몬의 이미지가 이제 2000년 등단했을 때 그 당선 소감을 보면 마요르카 섬에서 마요르카 섬과 그 레몬 소르베라는 그때부터 이 레몬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레몬이 등장한다는 것을 오늘 저기 헤이스 형한테 들어서 다시 그랬구나 알게 됐. 이 레몬을 좋아하세요? 레몬을 평상시에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레몬이 잘 나는 동네에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동네는 그 유자가 유명한 고흥이라는 동네가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레몬을 먹어볼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레몬은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좀 동경했던 것 같아요. 촌놈들이 서울 올라오면 세련된 거를 동경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생김이 또 독특하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에게 이 레몬이 뭘까요?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레몬은 대학생 때 그 하숙방, 자취방에서 네. 비 오는 날에 본,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본 네. 노란 빛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 했는데 그 노란 빛을 이름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링크에도 그런 설명을 좀 넣어놨습니다만은 네네.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있어서는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남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남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알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학은 그런 거잖아요. 그 레몬 옐로우 이런 그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본 것은 이제 어떤 빛인데 이름할 수 없는 어떤 빛인데 그래서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것은 레몬 옐로우라고 하자 이렇게 네. 약속하는 거죠. 네. 저 그 창가, 자취방 창가 압니다. 그 창가의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사진이 자취방 창가에서 찍은 사진 아니에요? 집이에요? 제 친구 집이에요. 친구 집이에요. 친구 집 창가에서 찍은 사진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개복시를 살려라. 이 구절을 잠깐 보면요, 그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대변을 참고 계셨는데. 간밤에는 개복치가 되어 우주여행을 한참 하고 왔습니다. 동화에서처럼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어떤 때 눈물은 고향 바다의 온유한 해표에서 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빛나면서 반짝이면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수화기를 들고 내 단짝 친구가 죽어도 좋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본인 시를 앞에서 읽으니까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상하네요. 그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예민한 감수성으로 건드리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시에서 보니까는 그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이렇게 병원을 간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얘기들도 있고 실제 체험에서 조금 우러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쓰러지셨는데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때문에 제주도에 있을 때라 부랴부랴 광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던 기억이죠. 네, 아버지는 다시 회복하셨는데 네. 집을 지키던 그 개가 죽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런 것인가 이런 느낌. 아버지는 그 뒤에 회복하시고 기르던 개가 갑자기 오래 기르던 개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이상 키웠으니까요. 참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시집 뒤를 보면은 보통 평론가의 해설이 있는데요. 이번엔 그 자리에 링크라는 표현으로 글쎄요 각주 후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시에서 사용된 어휘라든지 이 시를 만들게 된 어떤 동기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어요. 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거를 그 링크를 달아놓고 나서 조금 후회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다른 전문가가 뒤에서 해설을 해주면은 더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괜히 이렇게 욕심부린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 출판사에서 이제 해설 쓸 분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또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쓰자 하고 제가 사실 써보려고 했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네, 좀 쑥스럽죠. 그래서 그냥 링크 형식으로 궁여지책으로. 네. 저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독자와의 만남에서 독자들에게 흔히 받는 질문, 그다음에 독자들에게 시의 뒤편을 작가가 얘기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그런 또 설레가 된 것 같아요. 그 링크가 걸렸던 시 중에서 보니까 데니보이. 데니보이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 포크송을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포크송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은 다 듣기 좋아하는데 조예가 깊다거나
뭐 한 장르만 계속 파서 잘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첫 시집에 데니 보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네. 그 시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까 하고 쓴 시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음악을 자주 들으세요? 그냥 자기 전에 잠 안 올 때 노래 듣거든요. 뭐 걸그룹 앱 같은 걸로 걸그룹을 들으세요? 들어요. 걸그룹도 듣습니다. 주로 듣는 거는 잡식성이라 저는 이미저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그 땡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 음원 받아가지고 듣는데 네네. 뭐 지금 있는 거는 뭐 이미저도 들어가 있고 네. 아이돌 가수 음악도 들어가 있고 재즈도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잡식성 재즈까지. 본인 시집에서 그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1년 넘은 시집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신경을 썼던 연작 같은 것들은 네. 뭐 유령 연작이라든지 유령, 플래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 시집에서 좀 중요했던 게 아닌가. 예. 유령과 플랫. 예. 키워드가 될 수 있네요, 충분히. 예. 이번 시집에서 그 장희지 시인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슬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페이소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통장 잔고가 없는 무명 배우 이야기, 페르소나라는 작품이라든지 사물함에 이제 오물이 들어있는 교실, 카스트. 예.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행태를 이제 카스트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친구의 자살을 담은 어느 날 치모. 예. 어떤 이런 작품에서 느껴졌거든요. 어떤 이런 시를 쓸 때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카스트라는 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가령 요새 우리가 프로듀스 시리즈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 보면 젊은 애들이 막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왕따도 일종의 그 포지션이더라고요. 왕따라는 포지션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학교에서 머물지 못하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었고 나머지 페르소나는 제 동생 이야기거든요. 네. 문학집배원 뭐 이런 데서 가끔 와서 녹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덜 하는 것 같던데. 예, 배우입니다. 무명 배우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 그렇군요. 예. 단 한 작품 뭐였죠? 어느 날 치모. 네. 어느 날 치모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슬슬 죽는 친구들 생겨가지고 엊그제도 뭐 제가 와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돌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요번 시집 제목을 이제 레몬 옐로우로 한 것은 그 빛에 대한 응집된 이미지를 가지려고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뭐 그 색깔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 색에 대한 그 여러 이름들을 잘 몰라요. 네네. 레몬 옐로우가 어떤 빛일까 막 찾아봤어요. 제가 본 색깔이 뭔지 그 이름들을 찾아봤는데 그게 똑같이 일치하는 색깔이 없더라고요. 근데 레몬 옐로우라는 색깔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버전으로 갈리더라고요. 레몬 옐로우라는 색조차도 그 사람들이 레몬 옐로우에 대해서 떠올리는 색감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이번에 출간한 레몬 옐로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청춘들의 방황, 그다음에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쓸쓸함,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한 발 깊이 들어간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제 시를 쓰는 방식이 이렇게 관조하는 방식도 있고 좀 깊이 몸을 담그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 느낌은 좀 어떠세요? 이번 시집은 세 번째 시집도 그랬지만은 좀 이야기 중심이었고 네네. 좀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해보자. 마음을 그렇게 잡고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시집을 내놓고 나서는 많이 고갈된 느낌이에요. 이게 다 보따리를 풀어버렸다고 할까? 뭐 그런. 근데 왜 이렇게 샘을 보면은 다 퍼내야지 또 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 시집을 내달라고 그 출판사에 막 조르면서 네네. 이거 거의 나의 마지막 은퇴 시집이다. 이렇게 하고 그 협박판 협박조로 해서 내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했는데 네. 또
한 몇 달 지나니까 또 써지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게 그 또 써진다는 게 뭐 잘 쓴다 얘기 아니라 네네. 안 쓰면은 좀 힘들다고 할까. 쓰면은 좀 위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못 고치는 병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협박을 하니까 협박이 좀 통하던가요? 뭐 거기 출판사에서 알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시와 평론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예. 그 평론을 할 때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상처받는 동료들이 너무 많고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쓰는 건 그냥 평론도 아니고 네. 산문이나 뭐 해설이나 뭐 이런 것인데 네. 좀 안 쓰고 싶어도 인간관계상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한번 발을 담그는 것은 쉬운데 벗어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들어오기는 쉽게 들어올 수 있으나 나갈 예. 때는 쉽게 나갈 수 손가락 하나 끊어야 되지. 그 최근에 그 김중일 시집 가슴에서 사슴까지 보면은 이렇게 뒤에 예. 발문을 또 쓰셨잖아요. 예. 저는 그 거기 읽다 보니까 그 봉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봉투 얘기가 굉장히 재밌던데 예. 그 시인들의 의리를 엿보고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떻게 시인분들이 좀 의리가 있으신가요? 저는 의리가 사실은 별로 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뭐 소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환경이 너무 사실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정할 때 좀 어려운 시기 같이 넘어가다 보면은 안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이제 제주도에 계시니까는 뭐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예.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거리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좀 외로울 때도 있을 테고 예. 좀 이럴 때 좀 자주 컨택을 하는 동료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계세요? 컨택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SNS를 일단 하지 않고요. 네네. 오프라인으로 친구를 만날 때에도 이게 쉽지가 않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서울에 오는 거고. 그렇죠. 중일이가 있는 그 광주에도 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니까요. 네. 쉽지가 않고 그냥 제주도에 있는 뭐 시인들이나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나 뭐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현지에서 그렇게 접촉하고 컨택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예. 예. 아니 아까 이게 마지막 시집이 될지 모른다라는 협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진짜 안 써질 때는 죽겠더라고요. 네네. 형도 이제 소설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안 써지면 죽을 맛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차 기자 다음 시집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여쭤보기는 너무 또 이른감이 있을까요? 다음 시집은 완전히 좀 촌스러운 서정시 같은 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촌스러운 서정시. 네.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상상력 관련된 시인데 그게 서정시의 본류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촌티나는 것을 써보자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촌스러운 서정시. 네. 촌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촌스러운 시.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나요? 자장가라는 시를 가져왔는데. 본인 시집 요번에 레몬 옐로우에서 한 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자장가. 내가 사는 섬은 무인도다. 사냥을 치고 시를 쓴다. 가끔 네가 찾아온다. 나와 마주 앉아서 너는 내 뒤통수에 하얀 소용돌이를 보고 간다. 사냥들이 일기를 쓰고 나는 무인도가 된다. 사냥들은 꿈을 꾸고 나는 마당을 쓴다. 파도 위로 달이 빛난다고 쓴다.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달의 여백을 네가 보고 있다고 믿는다. 네가 나의 사각을 보아주고 있어서 빗속에서 나는 저 달을 보아도 좋았는데. 달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너의 음성이 귓전에 붐빈다. 집들보다 높은 바다의 검은 날개가 내가 볼 수 없는 너의 수면을 두껍게 감싸 안는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이 코너가 자기 시를 읽는 코너가 아니었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본인 작품의 한 부분을 읽는 그래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이 시는 시집면을 좀 예쁘게 꾸며보려고 나중에 이제 그 추가로 쓴 시인데 우리 사회나 공동체나 뭐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게요. 나 혼자만 있어서는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내가 못 보는 다른 지점을 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실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리얼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게 실제야. 우리가 이렇게 그 믿어야지 실제가 되는 건데 네. 그 믿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성립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게 네 말대로 실제야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와 실제에 관해서 써보고 싶었던 시입니다. 네. 자장가라는 시. 첫 구절부터 조금 임팩트가 있어요. 내가 사는 섬은 무인도다. 근데 이 너와 나의 관계성이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달의 여백을 네가 보고 있다고 믿고 또 네가 나의 사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빗속에서 나는 저 달을 보아도 좋았는데 이 부분 참 좋습니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리를 제주도에서 들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평화로움과 한적한 풍경이 떠오르는 새소리인데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소리랑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소리를 별로 인식을 음악 듣는 거 이외에는 별로 집에서도 거의 혼자 있기 때문에 뭐 소리를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녹음을 해오라고 하셨을 때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그 출근길에 그 지나다니는 골목에 이 새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거 녹음해도 들리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비 오는 날에 녹음도 잠깐 해보고 뭐 바람 소리도 해보고 했는데 다 틀어보니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새소리는 들려서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그 제주도 어디 지역의 새소리죠 지금 이게? 여기 제주 시내예요. 제주 시내인데도 저기 공터에 가면은 새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제비도 있고 참새도 있고 꽁도 있고 까마귀까지 지금 한 3-4가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예. 맞습니다. 꽁소리도 있었어요? 꽁소리는 없었습니다. 밤에 들려요. 밤에. 그 학교까지 어떻게 걸어서 출퇴근을 하시나요? 조금 시원하면은 걸어 다닐 때도 있고 걸어가면은 한 오르막이기 때문에 1시간 걸리고 내려올 때는 한 4-50분 걸리거든요. 때로 이제 이렇게 더우면은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죠. 요즘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소감 대신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3가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3가지? 우정, 사랑, 용기? 농담이고요. 네네. 예, 뭐 그렇게 해두죠 뭐. 우정, 사랑, 용기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세요. 예, 1년이나 지난 시집인데요. 그래도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할 뻔했던 시인의 시집이니까요. 예. 은퇴할 뻔했던 시인의 시집 레몬옐로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희지 시인을 저는 2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정말 1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돌려드려야 할 답변인 것 같아요. 방부제 드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장희지 시인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문학과 지성사 영업팀에 근무하시는 김현재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학과 지성사 사업부의 김현재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저희 문지 새로운 시리즈 문지 에클이라는 산문선을 런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책들이 좀 더 많은 서점에 또 많은 독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산문집. 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읽어줄 책 가지고 오셨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져온 책은 박상용 작가님의 죽음의 한 영구입니다. 최근 7월 1일이 박상용 작가님의 2주기이기도 하고요. 박상용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문지에 들어오게 된 어떤 작은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사연이 많은 책이군요. 네. 그럼 김현재 차장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문에 안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깥뜰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도도 정도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살이의 정도에 들어선 것도 아니어서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중도 아니어서 그냥 걸설하거나 돌팔이 중이라고 해야 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 영봉을 구름에 머리 감기는 동력 운산으로나 사철 눈에 덮여 천년 동정스런 북녘 눈매로나 미친년 오줌 누듯 8달간이나 비가 내리지만 겨울 또한 혹독한 법 없는 선역 비골로도 찾아가지만 별로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더라도 갈증이 계속되며 그늘도 또한 없고 해가 떠 있어도 그렇게 눈부신 법 없는 데다 우개에는 안개비나 조금 오다 그친다는 남녘 유리로도 모인다. 네, 박상용 선생님의 죽음의 한 영구, 그 가장 유명한 도입부죠. 11줄에 달하는 네. 도입부인데 219장 219장. 네, 좀 정확히 모르겠죠. 네. 좀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전에 다른 책들하고는 다르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어려워봐야 또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 한 문장을 넘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도 다시 읽게 되고 몇 번을 읽고 다시 읽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후에 어쨌든 간에 끝까지 다시 읽게 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요. 네. 이게 40일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40일 동안 읽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는 거는 쉬운 거는 쉽게 얘기하는 게 맞고 또 어려운 거는 어렵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차후에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들도 좀 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 독서로 치면 이제 큰 봉우리 하나를 넘어서 네. 웬만한 봉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힘.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책이 지금 하시는 직업,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어떤 계기를 드린 건가요? 자, 박상용 작가님을 좋아해서 그때 박상용 깊이 읽기라는 책이 문제에서 나오기로 했었는데요. 있었죠. 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봐야 이 책에 대해서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었는데 김사인 선생님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했었는데 그분이 느리세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꽤 오랫동안을 계속 메일처럼 이제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쉴 때였어요. 그때 마침 그 영업부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다가. 네. 그래서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한 연구가 삶의 한 방식이 된 계기가 된 거네요. 네. 인연이 큽니다. 네. 영업팀에서 크게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까요? 영업부 자체 내에서 크게 계획하는 거라기보다는 최근에 약간 1년,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팀을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체인 서점을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많은 서점도 없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없어진 서점들을 대신해서 동네 작은 책방들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책방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지고 네. 그 책방들을 통해서 또 많은 또 독자분들이 또 유입이 되고 그분들한테 저희 좋은 책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뭐 독립서점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들 네. 이곳과 이제 연계해서 네, 네. 활성화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네. 그 영업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 원래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런 편이었었고요. 근데 어쨌든 출판사 좋은 점이 책을 갖고 얘기하는 거라서요. 뭐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서점에 나가서도 어쨌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예, 즐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요. 네. 그 책을 실제로 생산하는 작가들하고도 소통을 하시는 편인가요? 직접적인 소통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대부분 이제 편집자를 통해서 예,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네. 뭐 그래도 간혹 드물게 작가가 네. 영업부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직접 컨택하시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 않을까요, 왠지? 제 책은 몇 부 이상 팔아주세요 이러진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책이 이제 많이 좀 만서점에 진열이 되고 많이 판매가 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죠. 네. 그 출판사에 계시면서 오며 가며 작가들을 보실 텐데 이제 차장님이 짐작하고 추측하고 이제 책하고 작가하고 이 매치가 어떻게 본인이 생각할 때랑 맞을까요? 아니면 틀린 경우가 많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어팀에서 일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문지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그 이전 세대나 지금 돌아보면은 책을 읽는 분들 연령이 좀 전혀 다른 세대 분들 같고요. 네. 그런 새로운 세대 분들에게 이런 종이책 뭐 전체책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소개를 하고 이분들한테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부서 또 홍보팀하고 같이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맨 처음에 여쭤보려다가 꼭 참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어릴 때 꿈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특별하게 어떤 꿈이 있었던 건 아닌 것 네. 같아서요. 뭐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하고 싶기도 했었고 작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은 분, 그 뭐 편집부에서 일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홍보부라든지 뭐 여러 팀이 있겠지만은 이 영업팀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모든 직장 생활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출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하고 책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을 정말 좋아하지 않고서 들어오게 되면은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을 거라서요.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좀 소감은 어떠신지요? 이런 자리 좀 처음이기도 하고 제가 또 무슨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혹시 또 이거 저희 회사 대표님이나 아시는 분들 들으시면은 혼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었고 지금까지 생활 약간 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현재 차장님 우리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